자, 기본서 220페이지 봐줘요. 자, 쭉 내려와서 5번. 자, 5번. 출제되는 것만 5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원투룸.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가 하나예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무슨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시험은 단독주택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줄여서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각각 하나 하면 안 된다고요. 전체를 하나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가 되면 다가구도 고가주택으로 바뀝니다. 다가구도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된다고요. 5번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다 맞추니까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요 용어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겸용주택이 나왔다. 자, 일단은 225쪽을 먼저 갑니다. 225쪽을 먼저 가자고요. 자, 고가주택 나와 있죠.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225쪽. 자, 이것도 고쳐야죠. 9억은 전부 12억으로 고쳐야 돼요, 이 책에. 자, 고가주택이란 실지거래가액. 절대 기준시가 하면 안 돼요.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9억이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9억 원을 얼마로 고쳐야 된다? 12억 초과.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겸용주택이다. 자, 겸용주택 나와 있죠? 자, 그러나 겸용주택도 법이 바뀐 거야. 주택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더라도 고가주택이 되면 어떻게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자, 칠판 봐요. 겸용주택이잖아. 상가주택이죠? 점포주택이다. 그럼 원칙은 뭐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단 무슨 주택이 되면 고가주택 12억이 넘어가면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봐? 상가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주거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주택으로 본다. 단 12억이 넘어가는 고가 겸용주택은 어떻게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봐서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2번. 자, 이것도 고가주택이라고요. 12억이 넘어가는 거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클 때는 전부주택이야. 12억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묻는 지문이라고요. 자, 다가구. 아까 했잖아. 다가구도 단독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은 단독으로 본다.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뭐를 판단한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2억까지는 일반주택, 다가구도 12억이 넘어가면 무슨 주택으로 바뀐다? 고가주택으로 바뀐다. 그래서 12억이 넘어가는 모든 주택은 뭐가 된다고요? 고가주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26페이지. 양괄호 2번.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고가주택. 그럼 다가구도 고가주택이 될 수 있고, 겸용주택도 고가주택이 될 수 있고, 일반주택도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다. 집 하나. 그래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 시에도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 초과? 12억 초과. 9억은 다 12억으로 고치세요. 초과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안분을 통하여 얼마까지? 12억까지.
9억을 다 12억으로 그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을 넘어가는 거, 초과하는 거는 고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배제한다.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 초과는 안분을 통해서 과세를 한다는 지문이라고요. 그래도 박스, 기억.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은 고가주택이죠?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세요. 두 번 계산하는 거요. 첫 번째는 총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가 뭐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기타란 용어를 써요. 즉 하나, 둘, 세 개. 필요경비는 두 개를 얘기하죠. 그럼 옆에 취득가액이 따로 나왔으니까 이걸 기타 필요경비라고도 얘기한다. 뭐와 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자, 그럼 전체 총양도 차이가 나면 2단계 이제 고가주택 12억 초과 부분만 안분해서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총양도 차이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를 뺀다? 12억. 9억을 뺀다 그러면 안 돼요. 12억을 뺀다고요. 자, 그 다음 니은도 나왔잖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장특공제를 못 받아. 그럼 얼마 초과하는 것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12억 초과 부분만 공제를 받는다.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이게 뭐다? 12억 초과만 계산하는 거야. 양도차익.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12억 초과를 계산하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공제율을 곱한다. 뒤에서 배우고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거 풀어봤어요, 우리? 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실질 취득가액 8억 원, 실질 양도가액 12억. 그럼 12억까지는 일반 주택이죠? 그럼 12억에서 얼마를 빼요? 8억. 8억 빼잖아요. 그럼 실질 필요금이 없음.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야? 4억.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4억이라고요, 답이. 일반 주택이잖아요. 답이 4억. 자, 문제를 수정해봐요. 자, 12억이 아니라 15억이라고. 12억까지는 일반 주택이니까 그냥 빼면 답이에요, 이게. 4억이. 그래서 12억이 아니라 15억을 적어요. 그럼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죠? 한번 계산해봐요. 이 계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5억이죠. 그럼 얼마 남아요? 8억 빼면 7억. 이게 전체 양도 차익이죠? 안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억 초과를 안분해야 됩니다. 그럼 위에 공식 나왔잖아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빼야 돼요. 공식. 그래서 양도가액이 15억 분의 15억. 얼마를 빼야 돼? 9억을 빼는 게 아니라 12억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5억 중에 12억은 100억,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를 한다는 거네요. 약분되는 거야. 항상 세법은. 20%네. 그럼 80%는 비과세, 20%만 과세한다는 거죠?
5분의 1. 그럼 20%면 얼마가 나와요? 1억 4천. 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자, 올라가자. 겸용주택 나왔다. 법 바뀌었어요. 자, 2번. 상가주택이에요. 주택이 주택 외모보다 크다. 크면은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주택이 주택 이외보다 클 때는 뭐다? 주택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죠? 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또 고쳐. 9억이 아니라 12억 초과. 9억이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거는 겸용주택이 뭘로 바뀐다? 고가주택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더라도 뭘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 뜻은 뭐다?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토지면적. 토지면적 나왔잖아요. 전체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되 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은 한도가 있다고요. 정착면적에 3배짜리가 있고 5배짜리가 있죠? 그럼 3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수도권 내. 오른쪽 나왔잖아요. 했던 거 또 하잖아요. 수도권 내. 어디에 있다? 주상공. 주상공에 있을 때가 3배의 수도권 내. 오른쪽. 그럼 녹지 지역은 몇 배? 5배. 수도권 내. 그 수도권 밖도 똑같이 5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배로 올라가고. 됐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지.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자, 1번은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단 12억이 넘어가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작거나 같을 때.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따로따로 봅니다. 연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뭔 뜻이다? 주거 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토지 면적도 어떻게 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와 상가의 부속 토지로 안분해야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무슨 비율로? 연면적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다. 항상 토지 면적,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연면적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다고요. 안분한 땅. 그리고 디귿, 비과세 토지죠? 3배, 5배, 10배를 한도로 한다. 한도로 합니다, 땅은. 그래서 니은은 뭐다? 안분한 땅. 안분한 땅과 디귿, 한도가 있죠? 이거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 크면 원칙은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 땅도 5배, 3배, 10배까지 한도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칸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출제되는 거예요.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크거나 작을 때 부등호,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에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뭐 폭포구에 넘기는 거예요. 2, 2, 7. 자, 그래서 같거나 작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만 비과세한다.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보죠? 그럼 땅도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A가 뭐다? 주택 전착 면적의 3배, 5배, 10배 한도잖아. 한도를 계산하고 B번은 뭐다? 면적 비율로 안분한 땅을 계산합니다. A, B.
A는 한도, B는 뭐다? 면적 비율로 안분한 땅이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A와 B 중 큰 면적, 적은 면적, 적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밑에도 전부보다 주택 땅이고, 근데 한도가 있죠? 근데 B번은 뭐다? 크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그럼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안분한 다음에, 그 다음 한도를 계산해서 A와 B를 비교해서 큰 것, 적은 것, 적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1번. 자, 1번, 2번을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1번. 다음과 같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네. 그 건물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예요, 과세범위예요? 과세범위는 얼마인가? 그래서 건물 면적과 부속 토지 면적, 과세되는 부분을 물어보네요. 그럼 박스, 대지 면적은 400, 연면적은 200, 주거용은 50, 상업용은 150. 그럼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용도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은 몇 제곱미터예요? 주거용은 50, 상가는 150. 이거 주택, 상가. 그럼 주택이 작네. 상가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 따로따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과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과세를 물어봐요? 비과세를 물어봐? 과세. 그럼 비과세. 이해는 과세. 그럼 건물 연면적은 150이 답이네요? 그럼 밑에 150을 찍으면 답이네. 답이 몇 번? 5번. 5번밖에 찍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150이 두 개가 나오면 갈등 생겼죠? 그럼 계산 인간적으로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주택이 작고 여기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는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땅을 계산해야죠? 자, 부속 토지는 얼마예요? 대지 면적 400. 그럼 전체 400이죠? 그럼 이거를 주택의 땅과 상가의 땅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눌 때 기준은 위에 연면적 비율. 그럼 400 곱하기 200분의 뭐다? 주거용 50. 주거용은 50이잖아. 이렇게 여기는 400 곱하기 200분의 상가 연면적 150.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100. 약분되잖아. 300. 합치면 40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100은 뭐다? 비과세. 그리고 300은 상가 땅이죠? 과세. 이렇게.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 안 분했잖아요, 이렇게. 5번. 근데 문제가 어디에 존재해요? 주거지역에. 주거지역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요. 주거지역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분한 땅이 나왔죠? 안분한 땅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주택이잖아. 그럼 주거지역이니까 몇 배야? 3배. 그럼 한도는 뭐야? 150. 150이죠? 이게 한도야. 그럼 150 안에 100이 들어가죠? 한도 안에 들어가. 그래서 1번, 2번을 계산해서 둘 중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둘 중 비교해서. 그래서 100이 비과세가 된다고요. 반드시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안분한 땅과 지역에 따라 3배짜리가 있고 5배짜리가 있고 10배짜리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2번 한번 해봐요. 2번 출제되면 2번처럼 출제가 돼요. 복잡하게 한번 해봐요. 천천히. 자,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야 돼요? 1번, 3번, 5번. 절대 2번, 4번 근처에 가서 껄쩍거리면 안 돼요.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자. 80. 상가는 몇이다? 120. 자, 그 다음 부수 토지는 대지 면적은 전부 얼마야? 800. 800. 자, 됐죠? 여기까지 되잖아요. 주택이 작네. 그럼 비과세. 그럼 상가만 과세하죠? 그럼 과세를 물어봐요? 비과세를 물어봐요? 과세를 물어보잖아. 그럼 120 건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계산 절대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하라고요. 120이 답이잖아요. 그럼 3개네. 셋 중에 하나 찍어야죠? 그럼 시간 나오면 이제 이걸 안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의 땅과 상가의 땅을 안분한다. 800 곱하기 면적 비율에 따라 80. 여기는 800 곱하기 200분의 뭐다? 120. 항상 세법은 약분되는 거예요. 320. 여기는 480. 합치면 800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안분했잖아, 땅을. 면적 비율로 안분했어요. 이러니까 200이 어디서 나왔지? 2개 더하니까 이게 200이에요. 전체 연면적 비율. 자, 그 다음 한도를 계산해야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몇 배야? 바닥 면적에? 3배. 그럼 한도를 계산해 보는 거야. 3배. 자, 3배니까 얼마 나와? 240. 그럼 1번과 안분한 땅을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 큰 면적,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럼 한도가 240이잖아. 안분한 땅은 320. 너무 넓잖아. 그러니까 둘 중 비교해서 작은 면적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240만. 그럼 안분한 땅은 320이죠? 그럼 240이니까 80이 넘어가잖아. 그럼 80은 일로 와서 땅 판 걸로 봐. 그래서 얼마가 된다? 560. 그래서 560이 답이에요. 그럼 답이 몇 번? 몇 번? 3번.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뭐다? 어떻게 돼? 1, 3, 5는 정리되죠? 1, 3, 5는 정리되잖아요. 그럼 바로 몇 배 곱해? 3배, 240. 240에서 800이잖아. 800에다 240을 바로 빼요. 시간 없을 때는. 바로 빼면 560이 된다고요. 3배를 곱하면 240이잖아요. 시간 없을 때 800에서 240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온다? 560이 상가 땅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자, 지금까지는 1주택 갖고 했죠. 자, 다시 이제 1주택이 있어. 200. 자, 2주택을 먼저 하자고요. 책의 흐름상. 자, 몇 페이지? 231쪽. 아니다, 231쪽이 아니네요. 집이 2개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221쪽. 221쪽. 자, 지금부터는 뭐다? 221쪽 꼭대기 1세대 2주택입니다. 집이 2개예요. 그럼 집이 2개더라도 자, 일시적 2주택이죠? 하나로 봐서 비과세하는 주택이 있다고요. 자, 꼭대기 221쪽. 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2주택이 됐다. 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2주택을 양도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자, 이럴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상 지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에 따라 뭐를 팔아야 된다?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짐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기업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뭐를? 종전 거를 팔아야 돼요. 그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한다.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종전의 주택이 하나 있어.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개가 됐죠? 2개가 됐다.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어떤 거를? 종전. 항상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종전 거. 앞에 거를 팔아야 내가 종전 거. 그럼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는 막 사면 안 되죠? 1년이 지난 후 사야 됩니다. 막 사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팔아먹는 거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 지문은 계속 따라다녀요.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은 2년 보유해야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법칙이라 그래요. 1년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보유를 해야 되고 2년,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이거를 하나, 둘, 셋 법칙이라 그래요.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근데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둘 다 조정일 때는 절대 3년을 안 써. 이 3년은 어떨 때만 쓴다? 한쪽이 조정이거나 한쪽이 비조정. 그러나 둘 다 조정일 때는 뭐다? 대책에 따라 달라져. 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 19년 12, 16일 대책일 이후에 산 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떨 때 3년을 쓴다? 한쪽이 비조정이거나 한쪽이 둘 다 비조정이거나 한쪽이 조정일 때, 그럴 때는 3년 써요. 근데 여기 보세요. 둘 다 조정이잖아. 그럴 때는 대책에 따라 2년도 있고 19년, 12, 16 대책에 의해서 취득하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 안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12년 16일 대책을 발표했죠? 이후에 취득한 거는 1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되고 1년 지나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 그럼 뒤에 따라오는 지문은 뭐다?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 거주해야죠. 근데 이런 거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문이 길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책이 수없이 많아요. 알아들었나? 아까 것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요 녀석이네. 자, 이건 뭐예요? 자, 실수요 목적으로. 어디 가서 샀어? 수도권 밖. 수도권 밖에 가서 샀어요. 자, 부산에 하나 있어. 수도권 밖. 지방이죠? 왜 샀어요? 질병 치료 또는 근무상. 그래서 배우자가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밖에 가서 샀어요. 또는 취약. 이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이 뭐라고요?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비과세 규정이 뭐야? 2년 보유해야 돼요. 둘 다 조정이라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요 지문은 꼭 따라다니는데 이거는 그냥 3년이 아니라 뭐라고 배웠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질병이 끝나면 끝난 날로부터 근무가
끝나면 근무 종료일로부터 이런 거 취약 때문에 갔다면 졸업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니까 어떤 용어가 나오면 비과세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일시적 이주택. 이게 출제되는 거야. 이게 동거복량이잖아. 동거복량이 뭐야?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거예요. 따로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고요. 그럼 세대를 합치니까 가장 열받는 인간이 누구야? 배우자. 이해는 난처하니까 정면을 보고 배우자는 등을 돌렸어요. 꼴보기 싫다 이거지. 나이 들수록 자녀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다고요. 자녀 가정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도 동거복량 했어요. 자, 몇 세 이상이랑 합쳐야 돼요? 원래 합칠 때. 60세 이상. 그죠? 중요한 거는 10년 이내. 먼저. 이거는 아무거나 먼저 해요. 그럼 먼저 파는 거는 뭐다?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이 뭐다?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년 보유해야죠? 조정거라면 2년 거주해야 돼요. 왜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아라 10년이에요. 먼저 순서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자, 그 다음 혼인했네. 혼인했어요. 혼인했다고요. 자, 혼인해서 2개가 됐죠? 그럼 포인트는 뭐다? 5년. 중요한 거는 먼저예요. 아무거나 먼저. 그럼 먼저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은 뭐다?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정하.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혼인과 동거복량이야. 나머지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10년, 5년, 먼저. 아무거나 먼저라고요. 나머지는 앞에 거 먼저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이번에는 뭐 받았어? 상속.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주택. 이거는 순서를 따져요.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양도식이 없다고요. 그럼 일반주택.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은 뭐다?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식이 없어요. 이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문화재. 자, 문화재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를 파는다. 일반주택 먼저. 똑같아요. 언제든지 일반주택 먼저. 이상하다. 아까 동거복량주택도 먼저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거나 먼저예요. 글씨가 이거는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나왔잖아요. 이것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다? 일반주택. 언제든지 뭐를 팔는다? 일반주택. 됐나요? 할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할 게 있다. 이건 다 한 거고.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 갖고 하는 거. 자, 220 몇 페이지? 4페이지.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24쪽. 집 하나예요, 지금부터는. 자, 무슨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아파트. 그럼 임대아파트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만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왜 5년이에요? 5년 살다 등기 찼다는 뜻이에요. 임대아파트니까 5년 거주하다 등기 치고 언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년 거주요건, 보유요건 안 따져요. 포인트가 뭐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럼 보유기간 제한을 받죠. 왜 5년이에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5년 살면은 건설업자와 협의해서 뭐다? 분양전환이 됩니다. 그럼 등기치고 언제 팔아도 비과세다.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수용. 1주택이 수용 협의 매수 된다. 그럼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근데 뭐만 제한을 받아? 과로. 과로 뭐다?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후에 하면 2년 보유해야 돼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사업 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한다. 그럴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근데 일부가 수용되면 뭐가 남아요?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그럼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될까요? 잔존주택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요건이 3년 하면 안 돼요. 5년 이내 요건.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뭐다? 5년, 5년. 자, 그 다음 국외이주. 1주택자가 이민 가는 거죠? 그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해줘.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원.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줘요. 원칙은 3년이죠? 그러나 이거는 출국일로부터 빨리 팔아야 돼. 비거주자가 돼버렸으니까 몇 년 이내 팔아라?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큰일 나요. 2년 이내 빨리 팔아야 돼. 3년 안 줘요. 자, 그 다음 니은은 국외거주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 그래서 배우자가 해외로 1년 이상 필요로 발령을 받았어요. 또는 취약 1년 이상 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전원.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럼 역시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 팔아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래서 3번 기억. 자, 3번 기억 나와 있죠? 그리고 니은은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이거 안 까먹는 거. 2년아 출국 그만 내라. 2년이에 2년, 3년 하면 안 돼요. 2년아 출국 그만 내라. 세법은 왜 이렇게 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자,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야?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절대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이유로 뭐 하는 거야, 이거?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이야.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냈을 때는 2년 보유 안 따지고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를 따져요, 실거주.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유기간이 안 나와요, 하나도. 1년 이상 거주. 실거주를 따진다고요. 보유하면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네.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죠, 한번.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가운데 프린트 나왔잖아요. 자, 2페이지. 뒷장에 2페이지. 자, 2번 일시적으로 2주택, 특례주택이죠? 두 개지만 하나로 보는 주택,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자, 그럼 1번, 반괄호 1번이 뭐다?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건은 뭐다? 법령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라고요.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는 항상 따라 붙는 지문이에요. 자, 1번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막 사면 안 되죠?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사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요거는 알아야죠. 3년 이내. 단 팔아먹는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하고 또는 2년 거주해야 되겠죠? 그러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도 있고 1년도 있어.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1번을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1, 2, 3 법칙.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칸에 나왔잖아요. 박스한 거. 요건이 뭐다? 반괄호 1번의 요건 별. 양도 1년제. 하나.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등기돼야 돼요.
그리고 딸린 토지는 3배, 5배, 10배가 한도라 그랬죠? 이게 비과세 요건이야. 하얀 별. 요건이 충족되면 2개지만 반과로 1번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3번, 4번 동거공약 몇 년? 10년 이내 먼저. 이거는 아무거나 먼저예요. 혼인은 과로 나왔잖아. 몇 년? 5년 먼저. 그럼 먼저 파는 거는 뭐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뭐는 하라 안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수도권 파. 이거는 3년 주죠?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에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 이번엔 3번은 집이 하나입니다. 1세대 주택. 자,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죠? 근데 과로가 뭐야?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2년 거주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밑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종의 소실, 도계 무너졌죠?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럼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합칩니다. 근데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보유, 거주기간을 따질 때 단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공사기간을 합산합니다. 공사기간을 포함한다고요. 아버지가 집을 헐고 지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제외해요. 그러나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공사기간을 포함해요. 이거 아버지가 집이 있어 하나. 이거를 멸실을 시켜. 그럼 재건축이 들어가죠? 이거는 개인이 재건축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공사기간을 제외합니다. 왜? 공사기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비법은 무한대로 못 늘려 입주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나왔다. 임대주택 나왔네. 5년. 거주기간이 5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임대주택은 월세 내는 거니까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취득일에 속지 말자. 그러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이 수용당했다. 뭐를 따져?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이전에.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럼 수용은 잔존주택이 나오면 팔기 어렵죠? 몇 년 준다?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5년. 자, 그 다음 4번은 아까 했잖아요. 3번, 4번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그리고 4번은 조심해야 돼.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요. 국외거주. 세대 전원 2년 이내에 팔아라. 그럴 때는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자, 그 다음 5번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갔죠? 이사 원인이 뭐야?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전학 이런 거. 절대로 사업상은 안 돼요. 그럼 2년 보유 안 따지고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시험은 5번까지만 나와요. 5번까지만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파트는 왼쪽 1번, 가운데 2번, 집이 2개죠? 오른쪽 집이 하나. 여기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